이때 제가 문득 생각했어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풍제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원한 슈팅이 나와준 하루였네요. 뭐 외국인 수급이 40만 주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공매도 쳤던 것도 있고 해서 쇼커버링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뭐 회사로 뭐 직접 전화 주시고 뭐 저희 관리팀장님한테 말씀 주시고 좋은 얘기 뭐 응원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향후 뭐 주식 하시는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뭐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뭐 응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카페 퍼간 거 아직 안 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는데 뭐 저작권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고, 어쨌든 뭐 요즘 이제는 뭐 그런 얘기 안 하고 종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악템라, 미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악템라 관련주인 뭐 JW 중해제약, 뭐 프로스테믹스 이런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악템라를 좀 예전에 작년에 좀 많이 들었었는데, 악템라 여기 나와 있어요. 악템라를 코로나19 감염 입원에 항염증제인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받고 뭐 이렇게 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했다. 5,500명 이상 코로나 입원 환자 대상으로 실험을 했고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라고 해요. 근데 코로나 치료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넨테크에서 주도해서 허가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하면서 뭐 프로스테믹스 뭐 특허 갖고 있다. 뭐 JW 중해제 이렇게 올라갔고, 또 하나 오늘 장중에 자꾸 지수가 또 확 빠지길래 뭐지? 종목들은 뭐 그렇게 뭐 없는데 왜 빠지지? 그래서 지수가 훅 빠지길래 봤더니 셀트리온 때문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기사를 셀트리온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크리티컬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부풀려도 안 되지만 감춰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약간 뭔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공시나 이슈들은 보통은 이제 장 끝나고 나오기 마련인데, 이건 그 장중에 나오더라고요. 국산 항체 치료제 셀트리온, 레키로나주, 델타 변이 방어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뭐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지수도 많이 밀렸었고, 일단 레케로나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사제이다 보니까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부강약품 혹은 뭐 지금 해외 뭐 마크사의 그 치료제 5일 동안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랑 단순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이제 치료제 관련해서는 이러한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시젠이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가는데 시젠 영상도 꾸준히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젠도 정말 막 바닥을 찍고 막 빌빌 기고 이럴 때 진짜 막 힘들게 했던 종목이었는데, 그래도 또 분위기도 탄 거죠, 사실.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테마도 형성되고 투심도 살아나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을 좀 주도하는 섹터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는데, 저 최근에 흐름을 보니까 치료제도 지금 분위기가 온 것 같아요. 조금 한 몇 달 전에 치료제 시즌 무상증자하고 올라갈 때랑 백신 관련주들 올라갈 때, 그때 아마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거 확진자 확 막 700명 늘어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확진자 늘어날 때 치료제 왔다, 백신 왔다, 진단키트 왔다, 백신 왔다, 이제 순환매 관점으로 치료제 올 수 있다. 근데 치료제 별로 안 움직였어요. 근데 요번에는 좀 순환매가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긴 합니다. 왜냐면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좋든 나쁘든 간에 물론 외국 거 선구매 얘기도 나오고, 지금 임상 발표도 얼마 안 남았고, 현대바이오는 최근에 계속 움직이고, 최근에 보시면 또 셀트리온도 좋든 나쁘든 이슈화 되고 있고, 악템라 얘기 나오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는 조금 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슈가 시장에서 치료제 쪽으로도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시젠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이제 시젠을 계속, 여러분들 시젠 차트 아시죠?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랬어요. 이때 제가 문득 생각했어요.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가보자. 과연 시즌이란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나왔던 결론이, 이 기업은 하던 걸 굉장히 잘하고 기업이 운영되는 것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인 건 맞다. 진단키트를 메인으로 하는데 뭐 신제품, 뭐 요번에 뭐 델타 바이러스 변이 진단키트 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만,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이 코로나라는 것에 집중을 했을 때 진단키트, 백신 나온다고 끝날 이슈인가? 그냥 무작정 백신 먹고 맞아야 되나? 걸리지도 않았는데 치료제 먹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공생관계가 맞다. 그래서 제가 시젠을 어느 순간 약간 좀 분위기가 다르게 찍은 적이 있을 거예요. 시젠에서 두산중공업이 보인다. 왜냐면 시젠이 반등하기 시작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공매도가 최악이었을 때, 그러니까 공매도가 엄청났을 때 저점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시즌 관심 없으시더라도 그 약간 어떤 분석이 어떻게 된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신풍제약도 제가 최근에 뭐 임상 결과 발표, 데이터 분석이 뭐 발표가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진부하죠. 진부해서 이 임상이 끝났을 때 기사를 한번 좀 찾아봤어요. 이때 분위기가 어땠지? 내가 과연 이때 어떤 생각을 했었지? 생각해보니까 코로나 임상 이상 종료, 조만간 데이터를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피라믹스의 임상과 관련해서 데이터 분석 작업 직전 단계다. 그러니까 분석하기 직전이었던 거죠. 4월 말이 2달 전. 중간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만 중간 발표는 없었고 뭐 당장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곧 논문을 내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제약업계에선 데이터 분석 작업에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 이 기사에 이런 얘기 없잖아요, 사실. 그죠? 임상 이상의 최종 결과가 이르면 2분기라는 거죠. 1, 2, 3, 4, 5, 6. 근데 데이터 분석 작업이 뭐 이제 코앞까지 온 게 4월 23일, 4월 말이었으니까 지금 2달 된 거죠. 이게 엄청나게 뭐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면 7, 8, 9 이후 이때쯤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 내용대로라면. 그죠? 근데 저는 이거 이따 말할게요. 이따 말할게요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좀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거 모멘텀이 어제도 말했던 것 같은데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제도 말했던 게 뭐냐면, 임상 발표 어차피 발표 앞두고 있으면은 늦추자. 차라리 늦게 하는 게 낫다. 늦게 하는 게 왜 낫냐면 기대감이 유지되니까. 그러면서 말씀드린 게, 세력 형님들도 열심히 활동할 게 필요하고 열심히 물량 모으고 뭐 불꽃쇼를 하든 더 가든 뭘 하려면 힘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임상 발표 늦추자. 그게 주가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지금 5월 23일, 6월 23일 2달 됐죠? 7월 20, 엄청 빠르면 7월 23일 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3개월 치고 8, 9, 10 총 6개월 최대. 그렇게 되면은 10월 안. 그게 낫지 않을까요? 한 7월에서 8월에 나오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 다만 이때 시장도 같이 좀 치료제 이슈가 계속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임상 발표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과연 타이밍을 재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뭐 고의로 일부러 타이밍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차라리 좀 한두 달 뒤에 나오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어차피 나올 거고 어차피 결과 발표 나올 거면 충분히 뭐 소위 이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 형님들께서 잘 움직이게끔 열심히 노력하시는 시간, 준비 기간을 가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 어제 영상 제목이 이제 121선과 갭 구간 이렇게 있었습니다. 갭 구간하고 121선인데 오늘 제가 점심때였던 것 같아요. 점심때 오늘 방송반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신풍제약 주주분들이 계셔가지고 뭐 이 정도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구간에서 언제 움직여도 전혀 이상한 구간은 아니다 하고 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96,000원까지 갈 줄 몰랐고, 그냥 우리가 갭 구간을 보자. 갭 구간도 보수적으로 볼 수 있고 공격적으로 볼 수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매물 소화를 하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할 거고 갭이라는 게 사전적인 정의로는 메꿔지는 게 맞다. 다만 이것도 삼성 SDI와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거 보시면 지지와 저항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고 안착하는 뚫을 때의 힘 그리고 그런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다. 돈을 많이 써야 될 거다. 근데 오늘 거래대금 1조 3천억 정도 터지면서 오후장을 어떻게 보면 좀 주도하는 종목이 됐었죠. 그래서 갭 구간을 대략적으로 보면은 뭐 한 84,000원, 88,000원, 뭐 94,000원, 94,400원 아직도 기억나요. 94,400원이고 8만 얼마였죠? 84,000원이었나? 맞나요? 시가 84,000원, 고가 88,000원. 이 구간들을 뛰어넘을 때를 보자는 거죠. 진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가격이었어요. 결국 갭이 여기가 그냥 갭이었어요. 앞전에 여기가 볼까요? 그쵸? 갭이었죠 여기가? 여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구간을 계속 어떻게 보면은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질 것처럼 하더니 오늘 갑자기 주가를 확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뛰어넘을 때 준비 단계도 있고 거래량 터지고 또 추가 상승 나올 때 거래량도 터지고 88,000원 넘어갈 때 거래 터트리고 얼마죠? 94,000원 넘어갈 때도 거래를 강하게 터트려주는 이런 갭 구간을 한번 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사실 그거죠. 9만 이 위에를 돌파했다 치고 그러니까 여기가 갭이잖아요. 이 구간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요. 가장 좋겠죠. 그래야 다음 상승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뭐 차트쟁이가 뭘 더 알겠냐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던데 그렇게 본인이 뭐 엄청나게 신풍제약 기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잘 알고 계시면은 그걸 가지고 잘 분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 뭐 다른 만약에 그런 재료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면 재료를 보는 게 맞고 가격이 움직일 때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내가 봐야 되는지 볼 때는 뭐 차트도 보는 게 뭐 일리가 있겠죠. 그래서 본인 니즈에 맞다 싶으시면 보시고 나랑 안 맞다 하시면은 안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뭐 121선 매물을 한 번 정도 소화를 해줬고 이제 요 위에서 안착하고 갭 가장 좋은 건 갭 위에서 안착하고 95,000원 정도 위에서 안착하고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다음 가격들이 보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업의 가치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어떤 기업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지 과연 이 코로나 치료제로서 말라리아 치료제로서 약물 재창출로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을 하고 있는 기업을 말씀 주시면 제가 기업을 비교를 할게요. 그 전까지는 적정 주가가 어디까지인다, 적정 기업의 가치가 얼마까지는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뭐 예전에 뭐 있었죠. 길리어드사의 뭐였죠? 타이플로였나? 그거랑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뭐 그렇게 비교하셔도 되시고 그게 본인 입맛에 맞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갭 메꾼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게 몇 달 만입니까? 이게 6개월치였다고 말씀드렸었죠. 6월, 5월, 4월, 3월, 2월, 1월 이때부터 이제 물량을 본격적으로 소화를 해내는 거기 때문에 이때 상승이랑은 분위기가 다른 거는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고 일단 갭 메꿀 때는 힘이 필요하고 가장 좋은 거는 발표 없이 그냥 움직여주는 거. 차라리 계속 재료를 딜레이 시키는 게 주가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낫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응하시기에도 훨씬 더 편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기업가치 아시고 뭐 약 아시는 분들이라면 뭐 신풍제약 시원시원하게 수익 중이실 거니까 대응하시고 수익 잘 챙기시고 좋은 결과 꼭 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허브경제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나옵니다. 홈페이지 나오니까 한번 쭉 둘러봐 주시고 저희 아직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안 하신 분들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한 번씩 해주시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만 하셔도 현재 뭐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영상으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또 할 건 해야죠. 여름말 계좌를 부탁해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에 120, 한 달에 10만원 꼴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방향성, 그런 관점이 맞다, 나랑 좀 맞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만, 뭐,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서 연락 주시거나 회사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저희 관리 팀장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회사로 전화 주셨거나, 뭐 카카오톡으로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네, 향후 주식 투자하시는데, 모든 종목 다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 신풍제약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